뉴저지 테너플라이 시의원에 도전하는 데니얼 박 씨가 오늘 한인사회를 방문했습니다.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스냅샷 프로그램이 소개됐습니다. 한인업주와 종업원 간의 노동법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 내분이 결국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방 시즌을 맞은 뉴욕시 건물주들은 난방과 온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달 뉴저지 테너플라이 시의원에 도전하는 데니얼 박 씨가 오늘 한인사회를 찾아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최초의 한인 시의원을 꿈꾸는 데니얼 박이 내세운 공약은 크게 세 가지. 타운에서 추진 중인 네이처센터의 확장 이전 문제와 테너플라이 고등학교 풋볼 경기장의 잔디 교체와 부족한 조명시설 설치, 그리고 타운 정부 내 한인 공무원 채용입니다. 2년째 논쟁 중인 고교 풋볼 경기장의 경우 낡은 잔디 교체는 어린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명 설치는 주거 환경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Maybe 1 block away, 2 blocks away, traffic. If you have a big game of 500 people, 500 parents coming, that's maybe 200 more cars in a 2-block radius, 3-block radius, and there's no parking, traffic will increase. 또한 한인 인구가 16%나 차지하는 타운에 한인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 한인들이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한인 공무원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ventually get a Korean translator in the business part of Tenafly. So when they want to fix their homes or apply for permits, it's simpler. Because I know it's very hard for my mother. 현재 테너플라이 거주 한인 시민권자는 1,540여 명. 하지만 유권자 등록 한인은 425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게는 수십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시의원의 경우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유권자 등록 마감은 오는 10월 15일. 보다 많은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로 또 한 명의 시의원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에서는 필수인 자동차, 하지만 높은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바른 운전 습관만으로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자동차 운행 거리가 많지 않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스냅샷 프로그램. 오늘 한인보험 에이전시에서 한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생소한 스냅샷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냅샷 프로그램은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 습관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떤 구간을 주로 많이 운행하는지, 그리고 운전자의 그 운전하는 습관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서 그 운전자의 습관이 좋은 경우에 크레딧을 더 주는 거고요. 스냅샷 프로그램은 자동차에 조그만 단말기를 설치해 30일 동안의 평소 운전 습관을 기록하게 되는데 급출발과 급제동 등 나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단말기에 운전 습관이 나쁘게 기록되더라도 기존 보험료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지만 운행 거리가 짧은 자동차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기록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단말기를 반납해야 합니다. 스냅샷 프로그램 신청은 주요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업주와 종업원 간의 노동법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에만 접수된 노동법규 관련 분쟁이 6건에 달하는데요. 실제 업주들이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지만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지 못해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한인업주와 종업원들의 노동법 분쟁은 매달 평균 3-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종업원이 노동국에 업주를 신고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종업원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할 경우 부담을 느낀 업주가 신속하게 대응, 빠른 기간 내에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어제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 센터와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 그리고 뉴욕 한인 식품협회와 메트로 슈퍼마켓 연합회 공동 주최 한국일보 후원으로 플러싱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는 한인 소상인들을 위한 다목적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정화 뉴욕주 노동국 조사관은 실제로 임금을 미지급했다기보다 임금 지급에 증거가 되는 기록이 없어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이라며 업주들은 임금 지급 날짜와 액수, 근무 시간, 종업원 이름 등이 기록된 서류를 꼭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임금 절도 방지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임금과 수당 공제 사항, 급여일과 근무 시간, 고용주 이름과 상호 등을 기입한 통지 문서와 임금 설명서를 업주와 종업원이 한 부씩 나눠 갖게 되며 모든 서류는 최소 6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뉴욕 한인 상록회 문제, 타협점은 보이지 않은 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닌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봉남 상록회 이사장은 어제 상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산옥 전 회장이 상록회 은행 계좌의 권한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추가 경찰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해 그간 일으킨 금전적 피해에 대한 합법적 보상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은행 계좌는 윌시어은행에 개설된 것으로 김 전 회장의 서명이 있어야만 그 모든 권리가 현 집행부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약 16,000달러이지만 여기에 김 전 회장이 갚아야 하는 2만 달러가 있기 때문에 총 약 36,000달러에 이릅니다. 장 이사장은 김 전 회장이 계좌를 돌려주지 않고 있어 상록회 운영에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산옥 전 회장 측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하고 있는 임대중 변호사는 전 김 회장이 지난 2일 은행 계좌를 넘겨주지 못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김산옥 전 회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록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난방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난방 시즌은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건물주는 최저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온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난방 시즌은 추운 겨울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부 온도가 화씨 55도 미만일 경우 실내 온도를 화씨 68도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부 온도가 화씨 40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내부 온도가 화씨 55도보다 높아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난방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 고장 등 이유로 24시간 온수 제공과 난방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먼저 통보한 뒤 그래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뉴욕시 민원신고 전화인 31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국은 신고가 접수된 건물주에게 고장 부분에 대한 수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수리가 돼 있지 않으면 규정 위반 티켓을 발부합니다. 티켓을 받은 건물주는 24시간 이내에 고장난 난방 시스템을 수리해야 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증명과 함께 $250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장 시정이 되지 않으면 첫 번째 적발 시에는 하루 250에서 $50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되고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하루에 $500에서 $1,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욕시 식당 위생등급제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벌금이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통상 최대 $2,000까지 하던 벌금이 $200로 고정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위생등급제 개정 조례안 패키지 5건을 모두 가결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위생검사 코드 변경 조례안으로 벌금 규모를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은 위생검사에서 적발되면 통상 건당 $200에서 $2,000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물처리 시스템 문제, 조리, 식탁용 기구 청결 위반, 그리고 파리가 발견됐을 때 등 미미한 규정 위반의 경우 벌금이 $200로 고정됩니다. 미미한 규정 위반은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또 보건국은 위생검사 전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지 미리 식당 측에 알려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팸플릿으로 제작 배포해야 하는데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등 8개 언어 번역본도 동시에 제공됩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위생등급 관련 데이터 공개 의무화와 업주 대상 위생검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5가지입니다. 크리스틴 퀸시 의장은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식당 위생은 더 나아지고 업주들은 벌금 부담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번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국민들의 사건, 사고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들을 보호할 공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을 실행할 법률 제정과 함께 재외동포 지원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이 법적 제도적으로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할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국정감사 정책 자료에서 지적됐습니다. 자료는 또 한국의 재외공관당 외교 인력 규모는 약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26명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외교 인력 전체도 총 2,486명으로 미국 7만 150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외교 인력을 보면 프랑스가 18,098명, 이탈리아 6,383명, 일본이 5,76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최근 재외국민들의 사건, 사고, 피해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는 총 4,594건이 발생해 2011년에 4,558건에서 3.1%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재외국민의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 제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에 따른 별도의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못한 채 외교부 훈령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 지침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역별로 재외국민 사건 사고의 유형이 달라 차별화된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과 지역 및 국가별 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AT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한국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SAT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응시생 전원의 성적이 무효 처리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대입을 코앞에 둔 응시생들이 재시험을 치러야 할지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강남의 일부 학원에서 지난 3월 미국 SAT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지난 5일 국내에서 치러진 SAT 시험이 3월 미국 시험과 동일하게 나와 해당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혜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SAT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SAT 공동주관사인 미국 교육평가원의 한국 관계자는 10월 한국 SAT 시험을 두고 문제가 지적돼 본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는 국내 일부 학원이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월 시험과 6월 선택 과목인 생물 시험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불거진 서울 강남 어학원들의 SAT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밝혀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번 의혹은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풍문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종 휘신을 받는 대로 학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난 이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